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과정은 크게 총 6단계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의, 수집 방법, 저장 및 처리 방식,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에게 시각화하는 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데이터가 수집되어서 분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데이터 전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을 잃지 않고 그 여정을 마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여정으로 바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크게 저장 위치와 수집 형태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장 위치, 즉 사내 사회로 구분했을 때 이를 내부, 외부 데이터로 구분하며 수집 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고정된 틀과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의 경우 엑셀 파일의 시트와 같이 고정된 틀과 패턴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보통 내부 시스템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의 경우는 고정된 틀은 없지만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HTML, XML, JSON, 웹로그, 센서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는 고정된 틀도 없으며 패턴도 없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종류로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 불규칙성이 가장 높은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반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에 결국 분석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정형화된 형태로 만들어 이를 분석에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스에 따라 정형화 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수집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소스 중에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림과 같이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와 구분짓기 위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스마트폰, IoT, 영상 등 모든 종류의 비정형 데이터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기업은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가치가 많은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에서 미래의 기업의 데이터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이제 데이터 소스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본격적으로 수집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분석 프로젝트에서 요건 정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클라이언트의 요건과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즈니스 요건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를 수집할 데이터도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의 수집의 출발은 바로 비즈니스 요건 정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외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명확하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 세부 계획 등을 디테일하게 계획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할 대상의 데이터를 시간과 비용 제약하에 효율성 있게 수집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DBMS, 즉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DBMS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 DB에 접근을 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SQL 언어로 추출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배치 스케줄 등을 설정하여 내가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DBMS 시스템의 이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DBMS 시스템 내에서 SQL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SQL 언어는 크게 데이터 정의, 조작, 제어라는 3개 분류의 명령어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의어인 DDL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의 구조를 잡는 스키마 설계를 하며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 변경, 삭제 등을 통해 데이터를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조작어는 테이블 단위에서 테이블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능을 하며 데이터를 검색, 입력, 수정,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어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와 취소,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보수하는 관리적인 성격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 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데이터는 IT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이지만 데이터 처리 기술이 최근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처리 비용에 비해 가치가 낮은 데이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물 인터넷의 급부상과 함께 그 효용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로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로그 데이터 수집 기술을 갖춘 도구들이 개발된 것도 한몫을 하는데요. 아파치 재단에서 개발된 플럼과 척화나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스크라이브 등이 대표적인 로그 데이터 수집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로그 데이터 등을 안정성 있게 수많은 서버로부터 수집하여 내부에 안정적으로 저장까지 함으로써 쌓여진 로그 데이터에 대해 정제 작업을 통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수집 기술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특정 프로그램의 데이터에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쉬운 예로 음식점에서 손님이 주문판을 보고 점원에게 특정 음식을 주문을 하면 그 점원은 다시 요리사에게 주문된 음식을 전달해 줍니다. 주문 접수를 받는 요리사는 다시 점원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손님은 다시 점원에게 주문된 음식을 받을 수가 있죠. 이때 이 점원의 역할이 바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PI의 개발로 기업은 외부 소스의 다양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API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API는 개방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Private API와 Partner API, Open API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Private API는 내부 API로 회사 개발자가 자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개발이 되며 따라서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자들 사이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간소화되고 빠른 프로세스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자 할 때는 개발자들 간의 협업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파트너 API는 기업이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는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사용되는 편이며 종종 파트너 회사 간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픈 API는 개방형 API로 모두에게 공개가 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PI의 개방성이 확장됨에 따라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개인 및 개발자의 데이터 활용이 촉진이 되고 그에 따른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확장까지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웹 스크래핑과 크롤링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스크래핑과 웹 크롤링은 주로 혼용돼서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조금은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은 특정 웹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수출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와 반면에 웹 크롤링은 특정 웹사이트에 국한되지 않고 크롤러나 봇, 스파이더 등이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스크래핑 행위를 하며 이를 자동화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 크롤러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야후, 다음 등과 같은 검색 엔진 사이트는 웹 크롤링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DB를 축적하고 이를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웹 크롤러는 웹 크롤러가 활동을 시작하고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웹 문서의 URL, 링크 정보, 문서 내용 등을 수집하고 인덱스라는 작업을 거쳐 수집된 정보를 지정된 DB에 저장하여 DB로부터 사용자가 검색 엔진에 검색 시에 이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스크래핑의 경우 특정 웹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의 위치에 대한 HTML을 선택한 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행위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래 알베스트 패키지나 파이썬의 스크래피나 뷰티풀 숲 등의 패키지가 대표적인 웹 스크래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웹사이트에서 내가 뽑고 싶은 텍스트나 로그 데이터 등을 자유자재로 뽑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소스의 종류와 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빅데이터의 처리와 저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